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은 이제 반목을 견디면서 어렵게 나아가는 경우였지요. 오늘은 그와 대대를 이루는 해입니다. 해. 반목을 해소하는 길. 반목을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해의 길인데 한번 오늘은 이 해의 길에는 저희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과 땅의 어긋남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60갑자 다들 아시죠? 60갑자 이제 갑자로부터 시작하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60갑자의 윗부분을 천간이라고 부르죠. 천간 밑에가 지지죠. 지지. 그러니까 이제 천지죠. 천지. 예. 뭐냐면 이 60갑자는 뭐냐? 60갑자는 하늘과 땅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 갑자일 때는 이때는 일치하죠. 하늘이 갑일 때 땅이 자니까 일치하는데 이게 이 해가 갈수록 어긋나는 겁니다. 갑자 을축 쭉 가다가 10년이 지나면 이제 갑자가 와야 되는데 갑술이 오고 갑자 이렇게 어긋나죠. 이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번이 오면 갑자가 더 어긋났죠. 더 어긋났죠. 이게 하늘과 땅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어긋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갑일 때 땅이 자라야 하늘의 뜻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것인데 땅의 현실이 뒤처지고 있죠. 시차가 발생해서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땅의 현실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점 타락이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갑자가 말하는 이 땅의 현실이 제일 타락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때죠, 이때입니다. 뭐냐면 37번째입니다. 이때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언제냐 하면 작년입니다. 작년이 이 하늘과 땅이 어긋남이 가장 심한 해였습니다. 예. 작년에 다들 참 힘들었죠. 그러면 금년은 신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년부터는 상황이 나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어긋남이 심했죠. 근데 해가 딱 바뀌면 이제 가까워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때가 되면 갑자가 다시 일치하게 됩니다. 60갑자라는 거는 이 세월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긋남이 제일 커지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이 일치하는 순간이 오겠죠. 이게 갑자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신축년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이제 이 힘든 경자년을 넘어 이제 신축년서부터 좋아지니까 힘들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늘과 땅의 어긋남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 얘기.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 사람이 어디냐 하면 제가 이 사이를 좀 비워놨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사이가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떨까요? 사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쯤 서 있는 사람 볼까요? 아니면 여기 보면 되겠네.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신축년에 서 있는 사람은 아주 괴롭죠. 하늘은 신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이 신이라고 말하면 그거에 맞게 땅은 미라야 딱 맞는 겁니다. 출발할 때. 그런데 하늘은 신을 말하는데 땅은 미가 되지 못하고 축이 왔죠. 하늘과 땅의 어긋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발을 딛고 선 이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뭐냐면 차라리 하늘이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냥 이 땅의 현실뿐이다. 하늘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땅의 이 진창 속에 나도 뒹굴면 되니까 속이 편할 수 있는데, 가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하늘은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힘들죠. 네. 땅의 현실, 하늘이란 없다. 이 세상에 하늘은 없어. 땅만이 있을 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렇게 허락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의 현실은 타락했는데 하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처한 현실은 뭐냐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끼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예. 이 동양학이 바라보는 이 우주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괴인데 요거보다 요거죠. 뭐냐면 이 주도니 이 선학인 이 현인인 주도니 선생이 태극도설에서 말씀을 딱 해주고 계시죠. 하늘과 땅이 어긋났는데 이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을 때 하늘이 사람을 내셨죠. 하늘이 사람을 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 태극도설에서 주도니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오직 사람이 그 빼어남을 얻어서 최고의 영성을 지녔으니 형체가 갖추어졌으며 정신은 지를 펼치는도다. 오성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선악을 분별하는도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이 그 빼어남을 얻어서 하늘의 그 빼어난 정기를 받아서 최고의 영성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체가 갖추어졌는데, 형체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몸뚱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사람도 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는 형체가 없지요. 하늘의 뭐 기독교로 말하면 천사는 몸 육체가 없지요. 예. 형체가 갖추어졌다는 것은 사람도 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정신은 지를 펼친다. 사람의 정신은 안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성은 인이애지신입니다. 인이애지신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지요. 그게 최고의 영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아는 하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낸 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하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에서 이 타락한 현실을 그냥 두지 말고 이 타락한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을 보는 이 인간관이 이게 유학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 유학이 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현실을 내서 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독교하고 다르죠.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이 땅의 현실은 포기하죠. 그래서 왜 이 땅에 이 땅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고 악으로 가득 찼느냐? 땅은 별 볼 일 없다. 죽어서 하느님 나라로 가면 거기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고통은 그냥 견뎌라. 땅은 고통뿐이다. 땅에 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유교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노력해서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바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뜻을 받들고 태어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르죠. 기독교가 보는 사람과 유교가 보는 사람이 다르죠. 이 지점에 유학이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학은 땅 위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현실을 바꿔서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상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대동사회죠, 대동사회. 이 땅에서 대동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주역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해입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해괴인데, 해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괴하고 하괴죠. 하괴가 이게 지도입니다. 땅의 현실입니다. 상괴는 천도입니다. 하늘의 뜻. 그래서 이 사이에 사람이 서 있죠. 해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속한 집이죠. 가. 저희는 지금 수신제가에서 제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경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의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가입니다. 가. 집안에 반목 때문에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이 가라는 조직 안에 반목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다툼이 있고 모두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그런데 이때 뭐냐면 이게 지도가 감이죠. 감이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땅의 현실이 이렇게 이 가의 구성원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하늘이 바라는 건 뭐냐? 하늘이 바라는 거는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그 반목을 해소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게 하늘의 뜻인데 현실은 온통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낀 사람이 이 현재의 가의 반목이라는 현실을 극복해서 하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이 괴상 중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도고 천도인데, 그러면 인도가 어디 있냐? 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역 괴의 구조는 이겁니다. 2, 3, 4를 묶으면 리가 되죠. 3, 4, 5를 묶으면 감이 되죠. 이게 인도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리괴를 이루고 감괴를 이루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의 괴상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땅의 현실, 하늘이 바라는 하늘의 뜻이 만났을 때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은 어디 있느냐? 리의 길이고 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이 가르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해의 길, 반목을 해소해서 새 출발하는 길에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2, 3, 4 단계를 묶어서 리가 되게 하고 3, 4, 5를 묶어서 감이 되게 하면 사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해의 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시련과 혼란을 극복해서 이 가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 64괴의 모든 경우에 이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해의 길에서 이게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해의 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고, 나머지 64괴도 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괴는 이게 명쾌하게 보이는데 어떤 괴는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괴를 아직 100%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걸 대입하면서 의미를 더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모든 괴를 놓고 이 인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하면 또 주역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천도, 지도, 인도죠. 천지인, 이게 삼재죠.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라는 말을 하죠. 뭐냐면 사람이 하늘에 짝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인 삼재, 이 우주를 돌아가게 만드는 세 가지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사람을 정말 그 가치 있게 보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하늘에 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그 유교의 큰 특징입니다. 사람을 보는 시각, 이 땅 위의 현실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유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해의 길을 살펴볼 텐데, 일단 이 해라는 한자를 보시면 가르다, 쪼개다, 해체하다, 풀다, 뭐 풀이하다 이런 뜻이 있고, 뭐 설명하다, 깨닫다, 화해하다 이런 뜻이 있고,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이렇게 한 글자가 뜻이 많냐? 모든 의미가 다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해를 설문해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는 가르는 것이다. 칼이 소의 뿔을 가르는 것으로부터 왔다. 뭐냐하면 해자를 나누어 보면 뿔각자, 칼도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칼이 소의 뿔을 가르는 것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칼로 소를 해체하는 겁니다. 소를 해체할 때 뿔 가르고 하는 거죠. 애초에 해라는 이 글자는 이 원래의 원형적인 의미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가르다, 쪼개다, 해체하다라는 뜻이 왔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네요. 깨닫다까지. 네. 뭐냐면 풀다, 풀이하다, 뭐 해명, 해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해명하다, 해설하다. 왜냐면 풀다, 풀이하다, 설명하다, 깨닫다. 뭐냐면 이게 이 뭐냐면 조각조각 나누어 봐야 설명하고 깨달을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풀이할 때 조각조각 나누어서 풀이하죠. 분석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석적인 방법. 그리고 화해하다도 있죠. 화해하다. 관계가 꼬인 것을 푸는 게 화해하는 거죠. 예. 화해할 때도 하나하나 좀 다 조각조각 들여다보고 이건 이렇고 좀 다 하나하나 속속들이 나누어 봐야 비로소 관계를 풀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해의 길이 뭐냐면, 해의 길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쪼개보고 이건 그때 그랬고 이건 이랬고 이렇고 하나하나 다 속속들이 좀 깨놔봐야 이게 화해가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화해가 아니라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체. 그렇죠? 예. 화해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관계가 해체돼 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화해와 해체는 이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해의 길 역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에 있는 반목을 풀고 해소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가가 해체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 그 건의 길을 갔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반목을 견디면서 어렵게 나아갔었죠. 그 이유는 반목을 해소하면 좋지요. 근데 이제 그 해소하려는 시도가 자칫하면 그 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반목을 견디면서 힘들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은 그 반목을 견디면서 힘들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반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그 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음이 온 것은 허물이 없으리라. 음이죠.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의아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대대를 이루는 다른 괴에서 그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음효는 뭐냐면 그 가족의 한번 여기 보시면 이 해의 길이 있는데, 가인의 길과도 역시 배합괴로 대대를 이루죠. 뭐냐면 가인의 길에서 음효는 그 가족의 규범을 단단하게 응축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해의 길에서 음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의 그 규범을 강하게 적용해서 단단하게 그 응축시키는 그런 과정이 음효입니다. 그래서 여기죠. 처음에 음이 온 것은 허물이 없으리라. 뭐냐면 처음에는 도리어 그 가족의 기존 규범을 단단하게 강하게 적용해서
오히려 단단하게 그 규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주역은 그 음양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는 반목을 해소하려고 하지요. 예. 반목을 해소한다는 건 뭐냐 하면 왜 반목이 생기냐 하면 이 가족을 이룰 때 맨 먼저 빗장을 걸었던 그 규범이 있죠. 모두가 지키기로 빗장을 걸었던 그 기준, 규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느슨하게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반목을 해소하는 길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군자는 그 가족의 규범을 느슨하게 풀어서 그 반목을 해소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느슨하게 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리어 강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게 주역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면 많은 경우에 그 주역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규범의 적용을 느슨하게 해줄 생각이면 처음에는 오히려 강하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그런 믿음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범을 느슨하게 해줄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리어 규범을 강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규범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규범을 강하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반목으로 교통받고 있는데 이 규범을 완화해야지 도리어 강하게 적용하느냐 불만이 터져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건 허물이 남지 않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양이 두 번째 올 때는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양효는 그 규범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예. 군자가 두 번째 완화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두 번째 올 때는 그 규범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는 사냥에 나서 3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황색 화살을 손에 넣어라. 정하면 길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이 상황이 이 가족 이 조직 안에 반목이 있는 상황이죠. 예, 반목이 있는 상황에서 2단계에서 규범을 완화해 줬습니다. 예, 규범을 완화해 줬더니 이 3마리 여우가 설친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동안 반목을 일으켰던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느슨하게 그 규제 조치를 풀어줬더니 3마리 여우들이 본격적으로 설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냥에 나서서 세 마리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서 황색 화살을 손에 넣어라. 예. 이 황색 화살을 손에 넣는다. 이거는 이 앞서 서합규에서 나왔던 표현인데 뭐냐면 화살이라는 게 이 법집행이죠. 예, 이 화살은 쏘면 직진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공정하고 곧게 나아가는 그 법집행입니다. 그래서 이 반목을 일으키는 원흉인 3마리 여우를 잡아서 어떤 그 가해 규범을 딱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색 화살을 손에 넣어라. 그렇게 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반목을 풀어주면 누가 그걸 일으켰던 원흉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규제 조치를 좀 완화하는 거니까 나타날 때 잡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 음이 세 번째 오니 짊어지고 가고 수레를 타고 가는 상이다. 침범이 이르도록 초래하기까지 정하는 것은 인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3단계 좀 알쏭달쏭 하실 텐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길은 아무래도 다음 시간 1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